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유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는 원래 소프트웨어와 이제 공대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가장 혁신적인 대학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강원대학교 지원 자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광운대의 경우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인 참빛 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강원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잘 보게 되면요. 정말 깊은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을 느끼곤 합니다. 지역균형의 경우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참빛 인재 전형 및 소프트웨어 전형에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종합 전형이며 농어촌 전형, 특성화, 서해 5도 등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서류에서 면접까지 생활기록부에 잘 적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형 광운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이 표시된 숫자가 올해 선발 인원이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작년 선발 인원입니다. 인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균형의 경우는 2021년 1월 이후에 국내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과 전형을 바치거나 내가 수능 최저에 완전히 자신이 없는데 성적은 높아, 이런 학생들이 광운대를 많이 쓰곤 합니다. 또 특이하게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3학년 1학기까지만, 즉 재수생 같은 경우도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되니까요. 꼭 이 점 참고해서 재수생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3학년 2학기까지 재수생들 모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대에서는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들어갑니다. 해당 교과목에 전 과목이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만 들어갑니다.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들어가오니 강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보다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균형 교과 산출 방법인데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6점이고요.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등급을 받았으니까 얘는 98점인데 단위수가 4단위니까 98인 2등급과 4단위인 4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4단인데 3등급이니까 96점. 이렇게 해서 96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학년 2학기 때까지 총 160점이 나오게 되고요. 이수 단위의 합계는 4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니까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어의 진로 선택 과목은 B, 즉 2등급인데 98점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196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일반 선택 이수 단위 합계 12와 진로 선택 이수 단위 합계 2를 더하고 이 합을 위의 것과 나누게 된다면 국어 점수인 96.857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정리해서 성적을 매겨보면 점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보아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지역균형 평균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레벨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로봇학부, 미디어 커뮤니, 산업심리, 그리고 국제통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연도는 그럼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이 로봇학부 같은 경우는 2.47에서 2.06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3.42에서 2.15로, 산업심리는 3.61에서 2.63으로, 그리고 국제통상학과는 3.39에서 2.15로, 작게는 0.4등급부터 높게는 1등급 이상의 편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성적을 믿고 지원하셨다간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긴 다소 어려웠겠지요. 이번 연도의 경우도 작년과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광운대에 입학하는 자연계열은 2등급 초반, 인문계열은 2등급 초중반입니다. 위와 같은 점수를 바치고 위로 쓸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희대, 건국대가 작년에 교과 100%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연도에 종합전형이 있는 교과전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교과전형을 보는 광운대 위에 대학이 다소 줄어든 2023학년도를 보았을 때 작년과 심한 차이를 보이는 학과는 많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교과 등급의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조금 없어지니까 등급이 조금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학부와 환경공학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높은 교과 성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학과의 경우 오히려 2023학년도에는 소폭으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별표를 친 학과를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광운대학교의 메인 전형인 광운 참빛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빛 인재 전형 등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모집 요강에서 나온 그리고 학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관공서, 학원, 컨설팅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학생을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점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정확히 무슨 학과인지 잘 모른 채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결국 전자공학과랑 전기공학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국제학과랑 국제통상학과는 어떤 게 다른지, 동북아 문화산업부는 경영학인 건지 업문 계열인 건지, 자, 이렇게 등등등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모습을 생활기록부에 녹여내야 하는지, 그리고 꼭 필수 추천 도서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빠르게 읽어서 그 읽은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을 수행평가에서 꼭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공학과는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는 학생, 그리고 분석하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생, 문제 생기면 도전하는 학생,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학생, 이런 모습을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시고요. 책 읽고 수행평가하고 이런 모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역량은 학과마다 전공 안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공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꼭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운대학교 참빛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는 면접 30%를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1단계로 보고 합격자에 한해 2단계를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고, 면접일의 경우는 수능 전 면접이라는 점, 그리고 수능으로 광운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은 광운대를 넣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의 중요도와 생기부 속의 전공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학교 중 하나인데요. 동점자 처리가 이렇게 1순위가 면접 평가 성적 우위자라고 하니까 내가 면접에 다소 자신이 있다, 조금 성적이 안 돼도 한번 도전해 본다면 해볼 만한 학교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5일, 11월 6일의 경우 면접 날짜가 겹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유심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아직 모든 학교의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 동덕여대, 가톨릭대, 국민대의 면접 날짜가 겹쳤습니다.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게 대학 라인을 잘 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19 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참빛인재 전형 자연계열 경쟁률 4년치와 등급 4년치입니다. 전반적으로 3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등급으로 나타내긴 어렵습니다, 사실. 예, 물론 이렇게 나타내기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학생들이 보통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학과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로봇학부입니다. 로봇학부는 광운대학교의 중점 학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7에서 9대 1로 큰 변화는 없지만 올해 3.54로 등급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업 역량 및 전공성이 낮은 친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적은 낮지만 생활기록부가 매우 우수한 일반고 이상의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왔다, 입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4라는 등급만 보고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은데 지원하면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전자바이오 물리학과입니다. 이름만 보아서는 이게 뭔 학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매우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융합적 인재, 즉 전자공학과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에 유의가 필요한 학과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융합학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것으로 보아 특목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목고의 비중보다 일반고 학생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빅토리에서 강원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성적이 상승하거나 생활기록부가 엄청나게 좋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 학과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분석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이 세 개의 학과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꼭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문계의 경우는 자연계열보다 성적이 더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광운대학교가 공대 최상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광운대의 전공 유연화로 인해 컨설턴트로서 추천드리는 광운대 인문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제통상학과를 같이 준비하면 좋겠고 영문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를 같이 준비해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학과 역시 특자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바로 이런 국제학부인데요. 작년 경쟁률이 9대1로 낮아지고 성적 또한 3.63으로 해볼 만한 성적대로 내려왔습니다. 허나 이는 4등급대, 5등급대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2등급 후반 정도부터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분포도에서 영어산업학과 합격자 평균이 4.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잘 보이실지 몰라서 제가 크게 잡아봤는데요.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는 5월 25일 이후에 이런 자료가 또 나온다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을 한번 보면 성적도 좋고 생기부도 성적도 지금 좋고 생기부도 좋은데 면접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면접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기부도 잘 만들었는데 본인이 면접 준비를 잘 못한 경우가 되겠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있는 요 네모칸인데요. 성적은 되는데 서류가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1단계 합격을 하지 못하는 생활기록부를 가져왔네요. 직윤으로 쓰기에는 간당간당하고 종합전형으로 쓰기엔 서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 개,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점을 분석해보면 4등급 초반, 5등급, 6등급 초반의 학생입니다. 위의 학생의 경우는 일반고 이상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보여지는 등급의 점수는 이렇게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낮지만 생활기록부가 매우 좋은 학생들일 겁니다. 그러나 면접으로는 뒤집지 못하는 점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모칸의 경우는 성적도 안 되고 생기부도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학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분포도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생활기록부가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강운대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잘 보면서 우리 수행평가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평가가 보면요, 다소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올해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인성 2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각 평가 항목마다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며 강원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학업 역량 30%입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대학 공부를 잘 따라올 만큼 공부는 했는지 성취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성취도는 단순 A, B, C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점수, 표준편차, 인원, 평균, 등급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학교 내신 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학업의 성실성입니다. 바로 학업의 성실성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 이해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30%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 하였느냐로 정의하는 게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잘 하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로 역량에 나타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진로 역량 50%입니다.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부터 전공 안내서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학과가 이 학과가 맞는지, 2학년이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3학년이라면 내 활동과 비교해 보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면서 활동 주제를 선정한다면 관심 분야나 열의나 지적 관심은 당연히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년 간의 연결성이 꾸준하다면 세 번째의 관련 활동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험이 있을 것이며 당연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가 기준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에 관련한 분야의 자기주도성의 시작은 커리큘럼과 전공 안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교과 이수인데요. 전공에 관련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즉 공대를 가기 위해 물리와 미적분학을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묻고 있고, 도전적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등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 듣지 못하거나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전공에 꼭 필요해서 듣는 과목이 얼만큼 열심히 해보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과목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전공마다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공대는 물리나 수학, 어문계열은 영어나 제2 외국어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공에 관련한 과목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를 묻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학업 역량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즉 통합과학, 과탐실, 물리 1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인 물리 2는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 너는 얼마나 잘하였니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진로 역량 50%는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것에 대한 활동, 그리고 전공에 대한 필수 학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전공에 대해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데 수학이 70점이다. 물투가 80점이다. 이런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리 100점, 수학 100점은 우리 경쟁자가 아닐 겁니다. 대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한 모습,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다시 해결하는 모습, 그 모습이 광운대가 좋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류평가가 4개에서 3개로 변경되면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성평가입니다. 자, 공동체 의식, 학교생활 충실도, 이것을 이렇게 점수화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성평가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긍정적인 노력은 하였고 결국 완성이 되었는가, 토론해 보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보았는가, 이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상 인성 파트는 다 잘 적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공동수상,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우수한 결과물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자, 정말이지 뭐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갈 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명언이죠. 갈 대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분포도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등급인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인서울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아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적이 있다면 내가 받은 성적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성적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겉으로 생활기록부를 꾸민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관심만 가지고 활동한 친구들을 빈번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기부는 겉으로는 잘 포장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깊은 탐구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강조했죠. 커리큘럼을 반드시 꼭꼭 확인하고 한 3가지 주제만 가지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탐구가 수행평가가 될 것이고 그 탐구가 자기소개서 소재거리가 될 것이고 그 탐구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평가를 하면 나의 전공성과 계열 적합성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3개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수행평가를 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학생은 이미 서, 영, 고에 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1학년 때 실패한 걸 가지고 2학년 때 다시 해보고 2학년 때 다시 해본 걸 가지고 3학년 때 추가 보충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다면 가장 기적이 많이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본인이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3등급 때부터 5등급 때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성적은 조금 모자르더라도 전공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면 저는 광운대학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고 광운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입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네.